안녕하세요. 내정신 채널 네.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 뵙게 돼서 또 새롭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영화를 이래저래 봤는데 먼저 보신 분들이 같이 좀 얘기를 나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김찬주처럼 지잘만 난 맛에 사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고 나 같은 일반 사람들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생각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영화는 쇼생크 탈출 그 영화를 여러분이 다 보셨다는 전제하에서 출발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뭐 특별히 줄거리를 얘기하자든지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영화를 다 보시고 난 뒤에 우리가 같이 영화 본 사람들끼리 이제 차 한잔 할 겸에 이렇게 모였다고 그렇게 분위기를 생각하면 됩니다. 모여서 영화를 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아늑한 자리를 미리 제가 다 알아놓죠. 알아놨다. 거기에 모여서 차 마시면서 얘기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막 보고 나온 영화에 대해서 서로 얘기 나눈다. 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쇼생크 탈출. 처음에 어떻게 느꼈었는지 본인이 봤을 때 처음에 제목과 그렇게 받는 것하고 막상 영화를 보고 난 뒤에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포스터, 영화 포스터가 주로 있죠. 영화 포스터나 예고편 이 정도만 보고 대부분 영화를 갔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포스터나 예고편만 봤던 사람이 이제 영화를 막 끝나고 이렇게 모였을 때의 첫 느낌, 자기는 처음에 이렇게 영화를 봤는데 이런 느낌이 들었다라는 것을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 먼저 얘기해? 자연스럽게 말씀 시작하세요. 네. 아무도 이야기가 없으신가요? 예. 저는 처음에, 이거 뭐 과목 교도소 이야기니까 그냥 그런 이야기겠지. 뭐, 사회적으로 다 어떤 뭐, 불우한 환경, 뭐, 어떤 그런 나쁜 조건에서 모여있는 사람들끼리 어떤 뭐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도소의 어떤 뭐 그런 문제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영화를 자세히 한 두 번 보고 난 뒤에 그 주인공 듀퍼레인 앤디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뭐 그곳에서 가서 그곳에서도 자기가 희망을 가지고 노력했을 경우에 언제 자기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그 20년 동안이나 노력해서 결국 탈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면은 어떤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이제 뭐 그런 희망적인 이해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능력을, 사회적인 뭐 그런 능력이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기만 잘 적응하면은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리고 교도소라는 건 막힌 공간이 폐쇄된 공간이지만 그런 공간 속에서도 이 사회적인 부정, 부패, 비리, 그다음 인권 문제 이런 것이 똑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제가 보고 어디서나 사람이 모인 그런 공동체에서는 그런 문제 공통적으로 발생할 수 있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유를 향한 그 희망, 끝까지 버리지 않고 20년 동안이나 그 자기가 자유를 향해서 그런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탈출을 해서 자기의 어떤 자유를 찾았잖아요. 그래서 끝없는 노력과 그 희망, 그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저도 그냥 처음에 제목만 봤을 때는 뭐 교도소에서 탈출하는 그 내용이겠거니 하고 봤는데 다 보고 나니까 어떤 고발 영화 같은 느낌? 음, 그러니까 법정 판사들의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이게 전개가 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판사들의 어떤 그런 문제점, 또 우리가 교도소 안에서 죄인들을 감독하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비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고발 영화 같은 그런 성격도 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또 다른 분들 뭐 편안하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좀, 네, 이상하게 생각했던 걸, 성경을 가지고, 그 교도소 소장이 성경을 가지고 처음부터 시작하길래, 그래도 좀 뭐, 인권이나 이런 쪽에 성경적인 뭐가 있지 않나 했는데, 성경을 오히려, 나쁜 쪽으로 이용을 해서, 그런 식으로 저기 미선적, 종교와 뭐, 그런 쪽에서 굉장히 좀 실망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길들여진다는 게 중요하다. 그 환경이
지니까 사회에 나와서 적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버룩스 도서관 뭐 사서 같은 그 버룩스 노인도 결국은 뭐 자살로서 생을 마감하고 하는데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그게 길들여지면은 그 생활에 아주 익숙해지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인간적인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과 뭐 의지와 뭐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 계세요? 저는 그 교도소 이야기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 교도소 이야기를,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내가 저 2시간 동안 참고 볼 수 있을까 걱정을 했었어요. 재미난 이야기 같진 않은데, 그런데 보면서 한 울타리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들이 막 전개되고 하니까, 또 새로운 사회를 알게 된 거고,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곳이잖아요. 그냥 뭐 잘못하면 감옥에 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일단 감옥 생활 시작이 전개되고 있기를 굉장히 이제 호기심을 가졌죠. 예, 그래서 2시간 동안 보는데 아주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염려가 없이 쭉 볼 수 있었어요. 일단은 그 앤디의 그 멋진 외모에서 풍기는 그 멋진 것이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좋은 영화, 네, 볼 수 있었어요. 일단은 끝까지 참고 한 번에 봤습니다. 네, 네. 멋진 외모 했는데 역시 여자는 이뻐야 되고 남자는 멋져야 되지. 그 외에는 아무도 용서 못 받을 것 같아. 네, 주인공을 너무 선택을 참 잘했구나. 네, 네. 지적이고. 또 다른 분 말씀 안 하신 분들 가운데 자유롭게 하세요. 저는 처음에 뭐 쇼생크 탈출 이래갖고 그냥 그랬나 보다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뭐 크게 기대를 안 하고 봤는데 진짜로 저는 거기에 교도소 안에서 뭐 너무 절망과 부패가 완전히 상징이자 동시에 이제 인간 정신의 끈기를 이제 시험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니까 1994년에 이제 개봉이 됐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저는 이렇게 그 주인공 앤디를 굉장히 주인공으로 잘 이렇게 뽑았다고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뭐 목사님이 항상 뭐 폴리메스 그러는데 아는 게 힘이구나. 여기서도 정말 뛰어난 지성과 강한 인내심 그리고 여기서 앤디가 계속 희망을 막 중간중간에 막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래도 자기가 여러 가지 능력이 있고 하니까 교도소에서도 이제 저기 뭐야 뭐 수감자들에 대한 그런 것도 다 보살피고 또 그 저기 소장 뭐 그 있잖아요. 그 사람 그 장부 노튼. 네, 그 장부 관리해주고 그래서 저는 너무 이게 실망한 게 소장이 처음에 성경하고 뭐 이렇게 주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교도소 안에서도 소장이 너무 부패하고 종교적인 가면을 뒤에 비리와 폭력을 이렇게 삼잖아요. 그래서 교도소에서는 너무 인권이 없는 것 같고 너무 이제 완전히 그냥 개죽음보다 더 못하게 막 죽여버리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교도소에 대해서 그냥 크게 그냥 죄 지은 사람 감옥살이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교도소라는 것은 자기가 뭐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오든지 어쨌든 간에 교도소에 가면은 인권이라는 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뭐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완전히 개죽음 당하고 굉장히 많이 제가 이제 우리 뭐 이게 지금 현 시대에 국제적인 거, 국내적인 거 이런 것도 막 이렇게 머리가 복잡하게 한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영화 전체에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희망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참 이렇게 앤디가 그 이렇게 끈기, 인내 그러면서 전번에 목사님 말해 주신 것처럼 정주영 회장님이 우리 앞에 놓인 뭐 장애물은 걸림돌이 아니고 딛고 일어설 디딤돌이다 막 이런 것도 막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정말로 이게 그 자기가 앤디가 자기 모든 것을 거기에서 뭐 회계장부 같은 거 활용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입지가 이제 막 이렇게 굳어지면서 이게 진짜 아는 게 힘이다. 뭐 하여튼
제가 막 뒤죽박죽이 됐는데 이 희망은 진짜 잃지 않고 이렇게 거의 20년 가까이 이제 그 구멍을 파서 탈출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참 제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금 살면서 조금 어려운 거를 굉장히 비관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보면서 많이 반성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또 다른 분,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아직 말씀 안 하신 분도 계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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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예, 예. 저기, 수원트님, 네, 예. 네. 저는 이 영화를, 목사님이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훨씬 전에 몇 년에 한 번씩 거쳐 서너 번은 본 것 같아요. 그때는 그렇게 봐도 정말 잘된 영화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탈출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기억에 남았던 거는 그 고생하면서 나와서 바닷가에서 그 배에 고치면서 그러면 또 레드가 와서 둘이 제외하는 거 그런 거가 남아 있었는데 요번에 목사님이 이제 그 보내주신 거로는 세 번, 네 번 봤어요. 목사님이 그때 그러셨죠.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본인이 원하는 영화를 볼 때는 기본으로 5번을 본다.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정말 계속해서 보면 볼수록 더 깊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하면서도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건 이렇구나 저렇구나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간단하게 느낀 부분을 하자면 이 제목이 원래는 쇼생크 탈출이 아니고 영어로는 쇼생크 리뎀션이에요. 쇼생크 리뎀션은 그 리뎀션은 구원,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리딤 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구원하는데 이게 누가 한 거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도 못 해주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거다. 그런 쇼생크 같은 이런 그리고 그 영화에서 쇼생크는 이 세상의 모든 불법, 악함, 거기가 그 쇼생크의 그 그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노턴 소장도 그렇고 서로 그 재판에서 들어오는 그런 모든 과정이 거기에서 그 쇼생크를 구원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아무도 없다. 그거는 내가 해야 되는데 그 영화에서 말하는 거는 그 구원을 할 수 있는 거가 희망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거기 희망을 하고 마지막에 벽 뚫고 나와가지고 다 싣고 몸에 걸어가지고 그 옹을 그 하수구를 빠져나올 때 그게 그 축구장, 미식 축구장 5개 정도 되는 길이라네요. 그거를 빠져나온 그렇게 힘든 쇼생크 감옥에 있었던 것만이 힘든 게 아니고 그 과정이 그렇게 힘든 거를 자기 스스로 헤쳐나왔을 때에 그 마지막에 멕시코 바다에 가서 자기가 어떻게 살겠다는 그 자기의 원하는 거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몇 달러를 나눴냐 하면은 쇼생크라는 그룹 하나 탈출해서 그 멕시코 바닷가에 가서 새 삶을 사는 거. 그런데 그 억울함을 주인공은 말도 안 하고 그 환경에 순응한 것 같아요. 순응하면서도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같이 인메이트 같은 그 죄수들을 항상 생각하고 그 지붕에 가서 콜타를 바를 때도 어떻게 하면 그 맥주 3병이라도 마시게 하고 더욱 감동적이었던 거는 6년을 계속 도서관 확장하느라고 편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 써가지고 6년 만에 200불을 받고 귀찮으니까 200불을 가벌면에서 줬는데 6년 만에가 아니고 어머니가 6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해답을 받은 거에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감동이었고 거기에서 피가로의 결혼 그 레코드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동해서 좋아하는데 혼자 들을 수 없으니까 다 잠그고 죄수들한테 다 들려주는데 그 장면들이 너무나 기억에 남고요. 한 달 동안 2주 동안 그 독방에 있다가 나와서 그 독방에 갈 거를 각오하고선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그게 인메이트들이 뭐라고 왜 그랬냐 하니까 그 아름다운 거는 내 음악은 머리에 있고 내 가슴에 있는데 그런 아름다운 건 없어지지 않는다. 너 거다. 이게 희망이다 하는데 정말 이 메시지가 저는 정말 볼수록 감동이었어요.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좋습니다. 예. 수원터님 어떻게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그 앤디의 그 열정이, 음, 이 사람을 이끌어 갈 수 있었다는 걸 생각했어요. 그 사람은 그 열정에, 그 인내와 도전이 함께,
이 사람이 다 이끌어 가잖아요. 자기네 그 동료들을 위해서 자기가 또 희생하면서까지 그 시원한 맥주를 주었을 적에 교도소에서 있었던 생기고는 처음이라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런 열정과 패기를 보면은 끈기가 있으면니까 그게 됐잖아요. 사회나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거나 다를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게. 그 교도소 안에서는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에서 보면은 그 아주 불의가 많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사람이 그걸 다 그냥 묵묵히 지켜나가면서 그 자기가 나가야겠다는 그 인내심을 가지고 다 극복하면서 그 끈기 있게 도전하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야, 역시 도전이다. 열정과 도전이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옛날에 본 어떤 영화 그 파피온에서 그 사람이 그 누명 쓰고 들어갔다가 결국 그 바다에 그 빠져서 자유 찾아간 게 그 생각났었고요. 정말 의미가 상당히 깊다. 그래서 내가 아들아 우리 영화 한번 같이 보자 그러니까 너무 마음 그러더라고요. 2번 봤습니다. 제가 의미가 상당히 깊고 좋았습니다. 도전받았습니다. 네, 끝까지 승리하자. 예, 알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는 92년에 미국 가서 바로 석사학위 한국에서 지원해서 수업을 바로 들어갔죠. 따라가기 힘든 수업이었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 중에 학교 과정 중에 제가 신학을 하면은 신학만 할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은 신학 외에 다른 거를 수강을 해야 돼요. 그 수강을 하면서 대부분 학생들이 우리 택하는 걸 보게 되면 심리학이든지 철학이든지 이런 쪽으로 택하더라고요. 저는 그때에 영화를 선택하게 된 건데 결정적으로 이 영화가 제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와, 이거는 하나의 전문가. 영화가 종합예술이 하지 않습니까? 종합예술 가운데에 정점에 서 있다. 이래서 내가 영화가 뭔가를 제대로 좀 배워봐야 되겠다. 제가 영화를 수업을 듣기 시작한 게 쇼생크 탈출 때문에 있었다라는 개인적인 얘기고요. 지금 와서 이제 제가 또다시 여러분께 쇼생크 탈출을 추천하면서 제가 가고 싶은 길은 우리가 문학을 같이 공부하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같이 못 가게 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부분들을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그럴까? 왜라는 질문들을 제가 계속 해보죠. 그러는 중에 제가 가진 생각입니다. 문학이 그러면 접근이 어렵다면은 영화를 통해서 문학을 접근하게 하면 되겠다. 이게 제가 가진 전략이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화가 더 접근이 어렵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더 안 봐버려. 왜 저렇게 영화를 안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나름대로 발견한 게 있어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너무 잘못 가르친 겁니다. 마치 영화를 보게 되면은 사단의 길에 첩경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버리는 바람에 이 꼴 났다라는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영화가.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다 하려는 게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영화를 통해서 문학이 어땠길래 이 같은 영화 작품이 나올 수 있는가라는 거를 제가 일부러 책을 도서관에 가서 빌려왔습니다. 쇼생크 탈출이라는 책을 빌려가지고 이게 그렇게 두껍지도 않습니다. 한 요 정도 반 정도가 이 쇼생크 탈출이고 나머지 반은 스티븐 킹이라고 쓴 사람의 소설, 또 다른 소설입니다. 그럴 정도로 얄팍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얄팍한 소설이니까 이 소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야, 문학은 이런 거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텐데요. 그 문학이 여기에 잘 반영된 오히려 이 소설보다는 영화를 더 잘 만든 예가 이 경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요. 아까 프리실라 님이 지적하셨는데 리뎀션이라는 제목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걸 언급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가졌던 불만이 그거였거든요. 왜 쇼생크 탈출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참 나쁜 사람들이 번역을 했네.
탈출이 아니에요. 리뎀션이에요. 리뎀션은 뭡니까? 아까 얘기하셨듯이 구원받는 겁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생명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생명으로 옮겨가는 경우 리뎀션이고요. 또 이렇게 볼게요. 내가 주식 투자, 험한 주식 투자에 주식 투자를 들어갔어. 그렇게 했다가 내 돈을 이제는 회수해 올 때의 리뎀션이랍니다. 놀랍죠? 주식에 들어가 투자했던 걸 돈을 가져오면 리뎀션이라 한다니까요. 이런 것처럼 리뎀션은 원래 자기가 뺏겼던 걸 또 가져오는 걸 리뎀션이라 합니다. 구원받는 것도 리뎀션이고요. 자기 돈을 이렇게 불안하게 주식시장에 가했던 거를 자기가 안전하게 딱 가져오는 걸 리뎀션이라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이 영화 제목은 참 이 원래 영화 제목뿐만 아니라 이 소설 제목은 쇼생크 리뎀션이었지 엑스더스가 아닙니다. 탈출은 엑스더스입니다. 그래서 엑스더스가 아니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 번역을 할 때 쇼생크 탈출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이건 아주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영화가 지향하려는 부분을 엄청나게 빗나가 버리는 거죠. 아시다시피 조금 전에 이주연님이 말씀하셨나요?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 감옥이라는 자리가 결국은 우리가 사는 작은 사회를 상징화시킨 거예요. 여기에는 많은 상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이 작은 감옥이라는 속에서 상징화시켜버렸고, 이 얘기가 1950년대거든요. 1950년대의 미국 사회라는 부분들을 또 작게 그 감옥에다 갖다 놔놓고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카메라가 어떻게 되나요? 어떤 데는 어둠침침하게 계속, 당연히 감옥이니까 어두운가 보다 아니고 감독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빛과 어둠이라는 걸 대비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바깥에 운동하러 나왔을 때도 아주 화창하게 또 그렇게 바깥 그런 걸 해주기도 하고, 그러나 그 안에서 심지어 밥 먹은 식당조차도 얼마나 어둠침침하게 그렇게 되나요? 물론 식당에 밥 먹으러 갔으니까 벌레 한 마리 꺼내는 거, 그것부터 처음부터 재밌죠. 벌레 한 마리 꺼내서 어떻습니까? 벌레 한 마리 꺼냈을 때 그게 브룩스라는 친구죠. 할아버지. 브룩스 할아버지는 벌써 50년 동안이나 거기에 갇혀 있는 사람입니다. 50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그거 너 먹을래? 아니라고 그러면 나 달라면 받아가잖아요. 이렇게 들고 갈 때에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지가 먹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다 놀랬죠. 그 잡아놓은 까마귀께 새끼께 먹이는 거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이 브룩스를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의미하려는 건 뭘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브룩스가요. 굉장한 의미가 있고. 자,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첫 얘기가 제가 이 얘기입니다. 리뎀션이라는 게 그거를 잘 제가 설명했던 영어 단어를 생각해 가지고 하지 한국식으로 엑스더스, 탈출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탈출이 아니에요. 탈출이 아니고 리뎀션입니다. 그래서 리뎀션으로 이 영화를 보셔야 되고 이 작품을 보시려고 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메라가 어둠과 빛이라는 걸 극적으로 대비시켜 버렸죠. 그런데 또 한번 보세요. 저는 이 영화의 위에서 본. 압권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라고 봅니다. 뭡니까? 피가로의 결혼을 사람들께 다 들을 수 있도록 내보내주잖아요. 그때 영화가 가질 수 있는 예술성의 압권이 여기서 나왔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영화로서 나타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프리실라님이 얘기하셨다시피 그 사회는 아주 분명한 수직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자주 보면 카메라가 그 높은 그 감옥들을 그렇게 비춰낸다든지, 안 그러면 거꾸로 위에서 아래로 앵글을 잡아간다든지 이러면서 이 카메라 앵글들도 보게 되면은 상당히 뭔가를 시사합니다. 뭔가면 비슷한 우리 눈높이로 진행되는 앵글보다는요, 위 아니면 아래 극단적으로 앵글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앵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또 이것도 상당히 뭔가를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테고요.
이렇게 되지면서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주인공이 누굴까요? 네, 이 질문부터 먼저. 주인공 누구 같아요? 주인공이. 앤디와 앤디 같아요? 앤디와 레더의 그 공동 그 같아요. 레더가 그 배경에 쫙 깔려 있잖아요. 예, 처음부터 아, 마지막까지. 목사님, 주인공이 누구냐 그러니까 영화만 보고 하면은 영화상에서는 앤디 네, 같은데요. 네, 저 책을 봤거든요. 근데 네, 네, 저는 영화를 보고 나서 네, 책을 봤는데 거기에는 앤디가 이 소설을 쓴 사람이에요. 네, 자기가 이렇게 다 라이팅 했다고 한 네, 사람이고 네, 보고 듣고 느낀 거 사실이 아닌 네. 건 들은 거고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그래도 그 사람이 주인공은 아니잖아요.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네네. 예. 제가 네. 여러분께 첫 질문부터 자극적인 질문을 해나가야 사람들이 그나마 우리가 말하는 것도 봐주겠다. 정말 우리가 내보내는 걸 봐주는 게 저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오히려 그분께 봐주시는 분께 돈 나눠주고 싶어요, 정말. 너무 고마운데, 왜 이걸 제대로 안 볼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너무 느릿느릿 진행하는 게 잘못이었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극적을 팍팍 던져 나가는 식으로 하려고 바꾸거든요. 그래서 볼게요. 조금 전에 프리실라 님이 얘기하셨듯이 이 영화는 소설을 보기는 아주 분명히 나오는데요. 레드가 주인공입니다. 네. 그렇게 보셔야 이 영화를 제대로 해석해낼 수가 있습니다. 왜 리뎀션이라는 말이 이 영화에 맞는가라는 부분도 레드는 처음부터 그렇게 희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앤디가 하는 걸 보고 앤디가 마지막 되어진 거 보면서 마침내 자기도 그걸 갖게 됩니다.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저는 레드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고 소설의 첫 문장이 이겁니다. 전국 대부분의 주립교도소나 연방교도소, 쇼생크라는 교도소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가상의 교도소입니다. 왜냐하면은 실제 교도소, 미국, 어느 주의 어느 교도소 이렇게 되면은 버려버리잖아요. 그 주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고. 그래서 가상의 쇼생크 교도소를 가상에 설정합니다. 첫 문장이 이 얘기입니다. 대부분 전국의 주립교도소나 연방교도소에서 나 같은 놈이 있을 것이다. 이게 첫 문장입니다. 소설에서 첫 문장은 단편이든 장편이든 매우 중요하거든요. 첫 문장을 잘 생각해 볼 줄 알아야 이 소설 제대로 읽기 시작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나오는 레드라는 녀석은 별의별 짓 다 해가지고 뭐든지 그 교도소 나쁜 짓 다 해가지고 구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첫 얘기가 여기를 던지는 거는 전국 교도소 어디든지 나 같은 놈이 있을 끼다. 이 말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상당히 읽는 독자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들고 또 상상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교도소만 특별히 있었던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 결국은 일반적인 우리 사회, 그거를 인지하려고 이 말을 써놓은 겁니다. 첫 문장. 다시 볼게요. 전국 대부분의 주립교도소나 연방교도소에 나 같은 놈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소설이 시작됩니다. 이 소설은 앤디가 아니고요. 말씀드렸더니 레드가 중심이 되어지고 레드가 본 앤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소설은 한마디로 한 단어는 희망입니다. 이 소설의 주제는 아주 간단한데 희망입니다. 희망인데 어떤 상태에서 희망이 시작되나요? 어떤 상태에서? 그거를 잘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절망 속에서. 절망 속에서. 어떻게 이 양반이 자기가 술 먹고 그렇게 된 거는 맞지만 자기 와이프나 정부를 살해하지는 않았는데 여러 가지가 맞아떨어지면서 결국은 종신형을 선고받거든요. 2번 종신형이에요. 예. 한 그러니까 사람의 종신형 한 사람에 번. 대한 두 사람 어쨌든, 두 사람 예, 죽였다고 두 번 예, 정신적. 예. 그렇게 됐을 때에 한마디로 절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뎀션이라는 말이 맞지 엑스더스라는 말은 어마어마하게 잘못된 번역입니다. 아마 미국인이 이걸 벗었으면 질겁을 할 겁니다. 아니 머리가 나빠도 한참 나쁘지 이걸 어떻게 엑스더스라고 번역을 해서 어느 나라에 그 나라가 이 얘기 나올 겁니다. 정말 행편없는 번역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탈출이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보세요. 이같이 절망에 낯떨어진 앤디가 잡았는 끈이 뭡니까? 희망이라는 걸 잡게 됐는데 이 희망을 20년 동안 차근차근 그 굴을 파나가는 조금씩 희망은 어떻게 되나요? 희망은 뻥 튀기는 안 됩니다. 희망은 작은 씨앗을 심어가지고 자라고 물 주고 갖고 나서 갖고에 가는 게 희망의 특성이지요. 희망은 자고 나니까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막 뻥튀기 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희망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런 거는 공상이죠. 공상은 있을지 몰라도 희망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 또는 이 영화의 핵심 메시지는 희망이라는 걸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상황에서 절망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절망 속에서. 이것도 그냥 절망도 아닙니다. 말도 안 되는 절망 속에서 어떻게 앤디는 이거를 꾸준히 자기 희망을 가져가는가. 그런데 희망을 말하는 놈이 하는 짓거리가 형편없으면 말도 안 되겠죠. 그런데 앤디가 아까 여러분이 몇 가지 얘기하셨다시피 맥주 먹이는 얘기라든지 사람들과의 관계 얘기라든지 저는 앤디가 하는 것 중에 도서관 얘기도 그렇고 그중에 제일 감동적인 게 금연고시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알파벳 ABCD부터 가르쳐 나가는 그거 보면서 저는 되게 감동 깊었습니다. 너무 거창한 일 하지 말고 저같이 글자 하나 못 읽는 사람이라도 붙잡고 그 사람께 뭘 하려는 게 제대로 된 삶을 사는 사람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제가 다른 얘기지만은요, 미안합니다. 우리 프리실라님 미국 계시는 분, 또 수원트님 미국 계시는데, 제가 이민교회에 나름대로의 한 8년 동안 이민교회에 몸담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니긴 한데, 이민교회에 있는 우리 한인들의 의식 속에 큰 일을 해야 된다는 의식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거 보고 제가 되게 놀랐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 하단에 꽃 심기로 한 날에요. 제가 있는 큰 교회라 했지 않습니까? 그 큰 교회인데 사실은 나온 사람 보고 엄청 실망했습니다. 처음에. 엄청 그 사람들 나와서 꽃 심도록 나온 사람들 보고 놀랐다고요. 10명 이내의 사람만 나와서 같이 꽃 심고 그렇게 헤어지긴 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그때부터 제가 가진 생각입니다. 왜 이민교회 교인들은 이 같은 거에 대해서 등한시할까? 보잘것없게 느낄까라는 걸 제 나름대로 큰 퀘스천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사람들 만나고 부목사로 생활하고 제가 파타임 부목사를 했거든요. 한미 장로교회 이런 데서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 의식을 자세히 봤더니만은 발견했어요. 큰 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 큰 걸 했는데 째째거리하게 교회 와가지고 꽃이나 신고 앉아가지고 자기 자신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난 뒤에부터 이 사람들은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른다. 오히려 그 작은 것에서부터 씨앗이 자라나게 돼 있거든요. 처음부터 열매 따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열매를 처음부터 따? 말도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씨앗을 심고 가꾸고 그렇게 해나가야죠. 작은 걸 해나가야죠.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에 가니까 세계로 교회 이렇게 했더라고요. 세계로 가자는 거죠. 물론 선교적인 거를 하기 위해서 교회 이름을 그렇게 해줄지 몰라도 그 교회를 지나야 우리 와이프가 나가는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당신은 요 앞에 이 교회 앞에 지날 때 저 교회 간판 부디 보지 말고 지나가라 이 얘기를 합니다. 허황된 데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때는 보면 물론 김우중 같은 사람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러면서 우리 젊은이들 꿈을 심어준 건 맞습니다만은 그 꿈을 또 자세히 보게 되면요. 사람을 허황되게 키워놨습니다. 그 사람을 허황되게 키워놓다 보니까 지금 같은 때에 와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사소한 일, 작은 도래는 신경 안 씁니다. 차라리 집에서 앉아서 누워서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 그것만 받으려고 하지 안 하려고 합니다. 이거야 망할 직녀입니다. 정말 망할 직녀입니다. 제가 이런 영화 말하는데 별꼬라지 다 해서 좀 한숨이 나왔네요. 왜 이주연님은 한숨을 쉬셨나요? 사람들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주변에 보면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나라에서 주는 것만 받아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도 물론 이 조금만 어긋났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람의 그 무너진 인생 저건 어디서 보상을 받나는 생각을 참 많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만약 저런 입장이 된다면 저 억울함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앤디는 참 거기서 잔인하게 침착하게 자신의 그 자리를 지키면서 희망의 끈을 탈출해야 하는, 예, 예.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철두철미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엄밀하게 정말 준비하고 실행하고. 결국은 자기 목적을 달성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런 거 보는데 목사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말씀하듯이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큰 일을 절대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도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큰 일도 맡기는 것이 큰 일을 먼저 하려고 하면은 절대로 작은 일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데 우리의 의식 속에 생각 속에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주변 보면 많이 안타까울 때 참 많아요.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삼성 이재용 회장 생각도 참 많이 나더라고요. 대법원에서 마지막으로 무죄가 선고받았는데 그 사람은 그 몇 년 동안 그 감옥에서 살았던 그 인생은 어디서 보상을 받나. 그러므로 말하면 세계적인 기업이 저렇게 많이 뒤처지게 만든 그런 것들도 누구에게 책임을 돌려야 되나. 그런 생각하면 우리 사회가 너무 문제가 많다. 그런 것들도 정치적인 상황, 나라적인 우리 국내외적인 상황들도 참 많이 생각하고 이 영화 장면 하나하나가 놓칠 수 없을 만큼 저는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맞아요.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저는 애벌레를 너무너무 무서워하거든요. 도저히 볼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막 보는데 결국은 그게 제이크 그 까마귀 새의 먹이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저는 하나의 나중에 새가 자유롭게 날아가듯이 그런 것처럼 그게 제공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음악을 이제 틀어주면서 그 장면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네, 그 기뻐하는 교도소 사람들이 그 음악 소리에 완전히 놀라가지고 바라보는 거기서 그 했던 그 말들 아까 전에 우리 프리실라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마음속에 가슴속에 숨어져 있는 그 의식과 자유 그런 것들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그 노래가 희망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유를 얘기하는 희망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것도 참 기억에 남고 영화 하나하나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게 이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영화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네,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게 네, 탈옥을 하기 전에 그 앤디가 소장님 사무실인가 거기에서 액자를 보면서 처음에 들어갈 때도 그게 한번 지금 의식을 하더라고요. 심판의 날이 곧 오리라. 네네. 그거 그 장면하고 또 소장 당신이 맞았어. 책 속에 구원이 있었어. 이런 말들이 모든 것을 함축해서 이 영화를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저는 거기에 그 레드하고 만났을 때 이제 자기 와이프를 나쁘게 원망하지 않고 자기가 너무 그 와이프를 그렇게 죽음으로 몰았다고 그런 장면이 저는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거기에서 자기 와이프가 당신은 생각하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항상 와이프가 불평을 했는데 자기는 와이프를 너무 사랑하는데 표현을 못해서 그래서 바람이 나서 뭐 자기가 총으로 쏘진 않았지만은 자기가 죄인이라면서 반성하면서 자기는 너무 아내를 사랑했다. 그런 장면을 생각할 때 제가 굉장히 눈물이 나고 마음이 이제 찡했었어요. 저도 그 장면 너무 좋았어요. 그 본질적인 그 문제가 자기에게 있다라고 원망하는 아내가 바람을 피게 한 그 문제가 자기 성격, 표현하지 못하는 아내를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하지 못함으로 말하면 아내가 자기에 머무르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 본질적인 문제가 자기에게 있다고 그걸 돌리는 걸 보면서 참 남자가 괜찮은 남자다. 제가 전화번호 알아볼까요? 남자 너무 멋지셨어요. 자, 그러면은 좀 전에 그 말씀하셨다시피, 이 화면을 같이 한번 나눠가면서 얘기해 볼게요. 피가로의 결혼을 듣고 있는, 그 죄수들이
그야말로 멈춰서서 서 있는 장면인데 참 촬영이랄까 각도도 좋았고 참 좋았는 것 같아요. 뭔가 하면 감동. 마치 천상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 같아. 그리 비록 이 사람은 이 쇼생크 교도소는 전부 다 중범죄자들만 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살인을 했거나 다 중범죄자들만 와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험한 사람일지 모르지만은 이 천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한번 보세요. 이거를 또 놀라워하는 이 장면을 한번 보시라고요. 이게 예술의 힘이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생각해, 아, 맞아.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일지라도 그 마음 속에는 이런 것들이 다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게 이제 제가 가진 생각이고요. 또 그 다음에 아까 그 말씀하셨다시피 한마디로 희망이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죠. 희망이라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쉽게 희망을 이같이 얘기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 희망을 씨뿌리고 가꾸고 그렇게 기다려줄 줄 모르는 게 우리가 참 문제거든요. 참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여기서 잘 지적해서 나왔고요. 또 그 다음에 아무튼 이 희망이라는 게 얼마나 이제 다시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그러고요. 아까 이제 그 기독교인 성경 이 얘기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이 부분인데요. 이 교도소 소장에 그 자기 소장의 벽에 붙어 있는 겁니다. 액자소. 심판의 예, 예. 액자입니다. 이건데 참 이것도 의미하는 바가 크지 않나요? 네, 맞아요. 실제 심판의 날이 곧 오리라는 게 자기가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되죠. 그죠? 그런 부분도 그렇고, 또 우리가,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이 한 구절의 무게와 한 구절을 제대로 해석해낸다는 힘이 얼마나 큰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서 교도소 소장만큼이나 그 뒷돈 챙기고 나쁜 짓 많이 하고 이러는 것들이 흔치 않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자꾸 성경을 내세워요. 뭐 처음부터도 성경 내세우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처럼 실제 성경을 자꾸 내세우고 막 큰 소리 하는 사람은 오히려 저는요 좀 의심스럽다고 봅니다. 그거 뭐 한 구절만 잘 알면 되지 성경을 다 그렇게 달달 외워야 됩니까? 저는 아예 대놓고 그 얘기해 버리거든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 그 영화하고 이 영화하고 자꾸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뭔가 유사점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예. 예. 그랬어요. 지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실제 뻐꾸기 둥지로 간 새가 이거보다는 훨씬 더 대작이고요. 훨씬 더 문학적으로 깊이가 있고 영향력이 큽니다. 다시 말씀드린 두 작품의 공통성은 상징이에 있습니다. 상징.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도 마찬가지로 현대 산업 사회를 상징화시켰고요. 여기는 1950년대 미국 사회를 여기다가 작은 감옥이라는 것 속에서 가다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벌어지는 일로 되어지고 서로 자기 배속만 채우려고 하는 이런 녀석들이 나오는 것 같으면은 특히 체제라는 시스템이라는 걸 가지고 50년 동안 감옥 세고만 있다가 내놨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생각은 별로 안 합니다. 브룩스의 비극이 바로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미국이 가진, 어떻게 보면 미국이 좋은 체제를 갖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체제를 자세히 들여다보기에는 이 같은 허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50년 동안에 이 같은 감옥 속에만 있던 사람들이 나갔을 때 어떻게 될 건가라는 거에 대한 걸 잘 해줬어야 했는데 결국은 바깥에 가서 자살하고 말게 되는 브룩스의 얘기. 이런 거가 상징하는 바라든지 가장 크게는 소장부터 그럼 윗대가리부터 나쁜 짓 하는 이거를 이제 쭉 보여주고 이제 상징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상징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받고 또 이 같은 상징을 통해서 뭔가 하면은 당시의 사회, 현대 산업 사회라든지 안 그러면 미국 사회를 신랄히 비꼬고 있습니다. 신랄히 비꼬고 있는 부분에서 비슷하고 자꾸 생각난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에서 나타나는 그 인디언 참 말도 없고 가만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 조금 말하다 끝나고 되는데요. 그 인디언이 상징하는 바는요, 일종의 뭐에 대한 상징 하면요, 니체가 현재에 다가올 구원자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그 영화가 가지는 상징성은 정말 대단한 건데, 이 소설의 이 작품은 그래도 규모가 작은 형태의 상징을 가지고 있고요. 뻐꾸기 등주의로 간 새는 어마어마한 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목사님. 예. 그것도 특히 소설로 한번 보세요. 소설로 보시면서, 원래 소설 작가가 이제 뭘 생각하면서 이 같은 작품을 냈을까라는 걸 보고, 영화에서는 이게 어떻게 구현됐는가를 보고, 그렇게 됐을 때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영화도 보게 되면은, 마지막 부분에서, 레드가 소설에서는 레드가 그냥 멕시코로 출발하는 걸로 되어지는데 영화는 멕시코에서 바닷가에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영화 아시다시피 이 장면이 또 명장면이거든요. 두 사람 만나는 그 바닷가에 한쪽은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얘기할까요? 뭐 시간 급한 일이 없으니까 10분 세이브 했으니까 같이 보면서 한번 봅시다. 그래서 영화 예술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뭔가라는 걸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이 앤디를 레드가 만나는 쪽인데, 이렇게 걸어가는 쪽. 왜 카메라가 이렇게 멀리 이렇게 잡았을까요? 요런 거를 영화 보는 기법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저는 이 이렇게, 장면 볼 때요, 예, 이 푸른 바다색이요,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그 화면 전체를 거의 보여줬어요. 이렇게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예, 너무 좋았었어요. 예, 그러니까, 왜 감독은 또는 안 그러면 네. 촬영 기사는 촬영 담당자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는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서 만듭니다. 왜 이렇게 넓게 처리했는가라는 질문을 했는데 프리실라 님이 좋았다라는 쪽으로만 했습니다. 또 다른 분들 느낌을. 그거 몰라서 대답을 희망을 못했어요. 표현한 거 아닌가? 아니, 제가 보기에는 아니, 한꺼번에 다 말하지 마시고요. 다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제일 첫 희망을 번째, 그러면,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잠깐만요. 제일 첫 희망, 번째야. 희망을 예, 예.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장명수님 이양 시작했으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예. 희망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니, 그 바다를 거의 네.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게 그게 희망을 상징하는 거 아닌가 싶으네요. 네, 네. 네, 맞죠. 네. 맞아요. 바다를 자와, 네, 그다음 이순희님 말씀해 보세요. 또. 네, 자와 뭐 탄해홍하고 호수, 태평양 이런 네. 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 푸른색 바다는 자유와 희망의 낙원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예, 마지막 예. 너무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보고 좀 마지막에 너무 기분이 좀 좋았어요. 또 다른 분들 아까 영월 이순희님도 말씀하시려 했는데. 새로운 삶의 시작을 또 뜻하는 거 아니었나. 네. 바다는 또 생명의 기원이라고 예. 그동안 우리 바다에 대한 해상 문학을 많이 접해면서 네. 물은 생명이고 그래서 생명이구나. 바다로 도전하고 뭐 이런 것들과 같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새로운 삶의 시작을 뜻하는 거 아니었나. 네, 네. 지금 훌륭한 제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순희. 진짜 저는 영화, 네,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서 너무 즐겁고, 그리고 이거를 보면서 이 소설이, 이 영화가 실화였나? 아니면 소설이었나? 했더니 소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소설을 한번 읽어봐야겠다. 영화의 이해보다는 책을 읽는 게 더 이해가 빠른 것 같더라고요. 시간은 더 많이 걸리지만, 그래서 소설을 읽어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예. 이제 제가 바로 저는요. 잠깐만요. 네. 제가 바로 노리는 게 이 부분입니다. 뭔가 하면은, 우리가 문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접근이 어려우니까, 저는 이 같은 영화를 통해서 끌어들여지면서 결국은, 소설을 읽어봐야 되겠다. 그러면 소설을 대하게 되면요. 소설에서는 자기가 혼자서 주도적으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 영화라든지 이런 매체들은 주도성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이거 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끌려갑니다. 그죠? 끌려가는 것과 내가 주도적으로 찾아가는 거는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보를 습득하는 정도의 차이가 아니고요, 정보의 힘과 생성함이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책을 읽으라고 문학을 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제가 영월 이선희님 얘기를 들으면서 훌륭한 제자가 그게 된다고 제가 그 얘기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런 길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한 4년 남았는데 4년 지나고 나면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인데 좋은 얘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좀 전에 수원터님 말씀하시려고 했지 않나요? 네. 네, 저는 여기서 자유, 평화, 네. 희망을 함께 보았습니다. 네, 네. 왜 감독은 이렇게 앵글을 잡았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그래서 영화를 보실 때에는 이제 이런 걸 눈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은 영화를 볼 때 재미가 달라집니다. 감독이 영화를 만드는 어떤 그런 게 더 잘 전달된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질문이, 제가 이 얘기 하려고 그러네요. 아까 여러분께 같이 나눠보자라는 얘기. 원래 이 소설은 리타 헤이워스라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배우였습니다. 여자 배우였습니다. 이 여자 배우의 사진을 갖다 놔놓고 그렇게 하고 이제 이랬는데 왜 이렇게 이 소설 제목입니다. 리타 헤이워스와 쇼생크 탈출 이렇게 된 게 원래 이 소설 제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왜 리타 헤이워스라는 것을 붙였을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희망의 탈출구잖아요. 자기가 그게 음. 그 뒤에 벽면을 파서 그걸 통해서 이 자유와 희망을 달성하는 뭐 어떤 탈출구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 뒤에 있는 그 희망을 그 사진으로 지금 이렇게 커버해 놓고 있는데 모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배우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표면적으로는 그냥 좋아하는 배우 같지만 그 배우 뒤에 있는 그 어떤 탈출, 그거를 좀 상징적으로 이렇게 앞면에 내세운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또 다른 분들 얘기해 보십시오. 왜 특히 영화나 소설의 제목을 뭘로 잡는가는 어마어마하게 그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던 리뎀슨이라는 단어도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왜 이 여자 배우 이름을 여기다 갖다 붙여놨을까라는 겁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정답은 없습니다. 참고로. 정답은 없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자, 이렇게 해볼게요. 희망이라는 걸 갖는데 구름 잡듯이 예를 들어서 내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전 세계의 지도자가 될 거야. 맨날 이렇게 앉았다면은 그 사람 제정신이라고 보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죠? 이 병신아, 전 세계는 그만두고 네 집 방이라도 좀 제대로 채워봐라.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죠? 그런데 희망이라는 게 뭔가를 표상한다. 성경은 표상이라 했는데요. 표상이 있어야 돼요. 그 탈출하는 표상을 어디다 갖다 놨는가 하면은 누구든지 부러워하는 여자 배우 리타 헤스워스 갖다 놨고요. 또 이 소설은 희망은 어떤 특정인만 갖게 되는 전유물이 아니고 어떻다고요? 그 교도소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자 리타 헤스워스 싫어할 놈 있나요? 혹시 고자는 모르겠죠. 고자는 싫어할지 몰라도 고자가 일상은 다 좋아할 수 있는 리타 헤스워스입니다. 그러면은 희망이라는 건 니네들 이같이 다 가질 수 있어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뚫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서 좀 안타까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좀 이런 정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해주고 말할 줄 알아야지. 아이고 네가 마침내 그 모양 그 꼬라지 됐구나.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단절만 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아름다운 여배우 보면 야 아름답다 이렇게 된 게 첫 번째 일이지만 두 번째 일은 누구든지 희망을 보면 아름답다 이런 게 있나요? 없어요. 안 그래요. 희망 보더라도 저거 뭐 될까? 쓱 지나가 버립니다. 마치 생기다 만 여자 쓱 지나가 버리고 보고 말듯이 그렇게 되는 게 현대의 희망을 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정면으로 파고들고 있죠. 리타 헤스워스. 그래서 제목이 이게 나오는 겁니다. 감동이 아닌가요? 저는 목사님 이거 책 구매할 때 네. 그 리타 헤이워스와 소생크 탈출 이 제목으로 책을 구매해야 되나요? 그렇죠. 제가 이거를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두꺼운 책도 아닙니다. 네, 중편 소설이네요.
예, 중편 중편 소설. 소설쯤 됩니다. 네. 그리고 목사님, 이 영화에는 여자가 한 사람도 안 나오네요. 저기에 저 뭡니까 카운트에서 뭐 이렇게 브룩스가 나가가지고 뭐 할 때에 그때에 예, 잠깐 포 삐칭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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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사람 삐칭 뭐 지나가는 장면으로 예, 잠깐 지나가는 나오지만, 사람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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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에 뭐 말하거나 뭐 하는 사람, 네, 여자가 한 사람도 안 나오는 영화예요. 예, 예, 뭐 남자 교도소니까 그것도 더 중범죄 교도소니까 이제 더더욱 그럴 텐데 그런 그 눈여겨 보는 것보다 저는 그 브룩스가 그참 적응이 가능할까? 저는 처음부터 그가 자살하기 이전부터 처음부터 생각에 큰 의문을 가졌던 게 그거예요. 연구하면은 그 자기가 석방될 거를 앞두고 자기도 모르게 발작을 하지 않습니까? 칼을 갖다 대 가지고 막 이렇게 난동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나가기 그리고 싫어서. 그렇죠. 나가기 싫어서 이제 그거 같은 걸 하거든요. 그런 걸 보고 또 아까 누군가가 얘기했다시피 이제 바로 이 문제죠. 우리가 사실은 알고 보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랄까 뭐에 익숙해진다는 것. 그죠? 대도화돼요. 길들여집니다. 대도화돼. 예. 길들여집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제가 화면을 너무 안 바꿔놓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지는가를 한번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은 우리는 여행 다닌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여행은 집 떠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집을 떠나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을 떠나게 되면은 돌아왔을 때에 새 사람이 돼서 돌아오거든요. 또 내가 살았던 집을 다시 보게 되고요.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꼭 이 여름에 더운 날에 일부러는 못 가더라도 이 같은 작품들을 통해 가지고라도 집을 한번 떠나보세요. 그런 거에서 저는 브룩스라는 게 그 사람을 설정해 놓고 했는 그 부분도 상당히 탁월한 작품의 선택이었다. 이런 생각을 갖죠. 또 인상적인 어떤 부분이 있나요? 여러분이 같이 네, 나누어요. 저는 앤디가 네. 저기 뭐야 레드가 이제 추록하면은 그 목초밭 큰 이제 떡갈나무 밑에 자기가 굉장히 앤디가 그 아내를 사랑했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는 게 내 아내와 청혼했던 곳에다가 그 굉장히 섬세하게 그 돈도 이제 거기다가 이제 쓸 수 있게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그것도 다 이렇게 해놓고 그런 거를 볼 때 굉장히 섬세하고 참 아내를 그 굉장히 사랑했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희망이라고 했을 때에 이제 레드도 이제 희망을 갖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침내 자기가 이제 석방이 됐을 때 이제 40년 만에 석방되나요? 예, 40년 만에 이제 그 석방이 이제 50년, 50년. 50년이었나요? 레드가요? 레드는 40년. 40년이에요. 40년이? 예, 예, 40년. 어떻든 뭐 40년, 50년이나 뭐 관계없는데, 이제 10년 단위로 이제 그걸 하는데 계속 리젝트를 당하죠. 리젝트를 당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석방이 허락되어지는 되어지고 난 뒤에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차이가 뭡니까? 앞에 브룩스는 석방되는 거를 겁내고 있었고, 또 레드는 어떻게 되나요? 희망이 자기가 있어요. 그렇게 했어요. 희망이 있었잖아요. 차이가 뭡니까? 하나는 희망이. 희망을 가졌느냐, 못 가졌냐의 차이가 하나는 죽음으로 자살로 끝나느냐, 하나는 멕시코만의 바닷가에 멋진 자리에서 가느냐. 일종의 천국이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희망을 가진 자가 가질 수 있는 천국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 비교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 보면은 정말 또 재밌게 잘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또 다른 얘기 있으시나요? 그 앤디가 이제 레드하고 이야기할 때 그 교도소에 같이 있면서 지와 탄의 호수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자기가 석방이 네. 되면은 그 호수에 멕시코에서. 그 네. 호수를 예, 그 호수를 꼭 기억하라고 이렇게 네. 하는데 그 호수가 상징하는 건 뭔지 말씀해 주세요. 그렇죠. 저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희망이 달성됐을 때에 아무런 의미 없는 지역이면 안 되잖아요. 천국에 가면 할 일 없다 그러면 큰일 났네. 난 일을 해야 내 존재 가치를 느끼는데
그렇게 하고 똑같은 걸 텐데, 일단 그 호수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는 결과물이다. 저는 그렇게 보죠. 뭐 다른 해석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호수라는 예, 것 같은데. 예, 예, 존재하는 예, 호수입니다. 예. 네, 멕시코에 있는, 네. 예. 그래서 어떻든 이제 좀 이렇게 정리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보시면서 어려움이든지 그런 거는 어떤 게 있었나요? 혹시 보시는 가운데 이런 거는 좀 답답하고 어려웠다든지 힘들었다든지 그런 거를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특별히 어렵다는 것보다는 이제 목사님이 영화를 감상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얘기해 주셨잖아요. 책을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목을 유의하고 첫 장면을 유의하고 모든 씬에는 의미가 있다. 소리에도 의미가 있다. 색깔에도 의미가 있다고 다 했는데 아직은 그거를 이제 캐치를 하려고 애는 쓰지만 그게 이제 아주 그러니까 limited, 그러니까 한정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이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그 토론 수업을 할 때 오늘 벌써 지난번보다는 정말 깊이도 있고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너무 맞아요. 네, 좋은데요. 네, 네. 다음번에 제가 혼자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 낮에도. 이거를 영화 하나를 많이 보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를 보더라도 좀 더 심도 깊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바다 같은 거 뭐를 나타내는 것 같으냐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또 찾아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좀 더 많이 이거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을 좀 더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또 생각하고 또 보고 또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걸 영화를 한 번씩 볼 때마다 스쳐 지나가면서 너무 좋다. 이렇구나 했고 이제 또 지나가면 또 잊어버렸던 거를 한 번 더 보면서 또 다른 생각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항상 제일 원하시는 생각의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예, 좋은 제안 주셨습니다. 예, 또 다른 분들, 뭐 꼭 이같이 그 어려움뿐만 아니고, 적어도 저 뭡니까, 제안도 주셔도 좋고요. 네. 특히 이제 저는 어려움을 듣고 싶어 하는 이유가 이제 바로 이런 건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떻게 이때까지 역사 속에 사람께 영화를 보여줘서 실패한 예가 없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제가 지금 우리 독서 클럽에서 제가 영화를 보여줘서 실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생각에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이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혹시 이걸 보는데 어떻게 어려웠는가, 어떤 게 접근 자체가 안 됐는가, 이런 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그 톰이 있잖아요. 젊은, 네, 그, 저기, 앤디가 그거, 네, 토미 뭐, 학생, 학생. ABCD부터 시작해서, 네, 고등학교 이제 검정고시를 해서 그 합격점까지 받은 걔가 이제 정인으로서의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소장이 걔를 그냥 살해했죠. 죽였죠. 예, 네, 사살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장면이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네, 네, 예, 증거 그래서 증거 인간의 생명을, 없애려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네, 인간의 생명을 저렇게 또 젊은 애를 저렇게 젊은 사람을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하고 인간의 잔혹성, 뭐 그런데 되게 네, 가슴이 아팠고요. 그리고 좀 앞전에 저기 수 헌터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그 앤디의 그 열정과 노력과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 헌터님이 그 이국에 가서 낯선 나라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는 삶 자체가 바로 여기 주인공 앤디의 삶과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너무 음. 공감을 했어요. 네. 저도 한 가지 지금 잊어버리고 있던 거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이게 보면서 쇼생크에 대한 거를 생각하면서 나는 앤디가 겪는 그 정도로 그 힘든 그런 쇼생크는 아니지만 내가 현재 갖고 있는 내 주위에 있는 나를 맡고 있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쇼생크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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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런 얘기. 뭐, 이제 뭐, 큰 거, 뭐,
앤디 같은 거는 뭐 제가 뭐 이렇게 뭐 발꿈치도 못 쫓아가지만 제가 이제 느끼고 있는 제가 이제 나이가 있다가 보니까 이 신앙생활에 대한 거 또 교회에 있는 그 무슨 부조리랄까 마음에 들지 않는 거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뭐 우리 꼭 어느 교회를 꼭 정해서 그런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나름대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앤디처럼 내가 여기서 튕겨져 나가거나 어쩌거나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요거니까 요거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정리가 좀 됐어요. 말씀하셨다시피 그 교도소장이라는 사람이 저지른 잔혹함, 네네. 비리. 그야말로 참 나쁜 놈이죠. 자기 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젊은이를 그렇게 죽여버리는 거를 보는데 저는 그걸 네.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역사 속에 많은 그 지도자들이 적고를 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사실은 보면요. 우리가 무슨 뭡니까? 저놈 나쁜 놈이야 막 다 손짓하고 하는 어떤 그 나쁜 놈은요. 아주 조금 나쁜 짓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이 교도소장처럼 어마어마한 부조리는 다 지가 지돈 챙기고 그런 나쁜 짓 하는 놈들이 역사 속에 늘 지도자로 있어 왔습니다. 그게 이제 비관적으로 역사를 보는 안목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또 적극적으로 역사를 또 이렇게 봅니다. 역사 속에 좋은 지도자들보다는 이같이 나쁜 지도자들이 더 많은데도 인류는 여전히 지금처럼 이렇게 살아오는 이유가 뭘까? 이유는 뭔가 하면 이거를 감내하면서 견뎌온 바닥 사람들의 힘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관을 민중사관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 민중사관에 완전 매료된 사람은 아닐지라도 역사를 봤을 때 실제 이제 우리가 영국사를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영국사 가운데서도 보면은 왕들 가운데 잘한 왕들도 나오지만은 나빠도 이렇게 나쁜 놈이 있나라는 게 나올 테고요. 또 그 다음에 나중에 세계사를 할 때에 특히 세계사의 중세를 이끌어오는 소위 말하는 그 교황이라는 녀석들이 나쁜 짓 한 거 한번 보세요. 그래서 실제 보게 되면은 역사 속에서 그런 거를 봤을 때에 이 교도소장 같이 나쁜 짓 하는 놈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은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꿋꿋이 인내하고 견뎌 나온 뭐 앤디까지는 아니라도 레드를 한번 보세요. 레드가 보면은 그래도 특히 레드는 관찰력이 좋고요. 그 나름대로의 수완이 좋았어요. 교도소에서 별것 다 구해오잖아요. 그리고 적절히 이윤 남겨서 자기 이윤 해놓고. 저는 레드 같은 사람이 결국은 자본주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이건 제 혼자 생각이고 제 혼자 그거지 여러분께 그게 맞다든지 뭐 이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독서를 하고 나는데 영화를 끝나고 나는데 하는 얘기는요. 정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요. 각자 자기 본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생각의 폭을 넓혀 나가자는 거죠. 내가 못 보고 지나왔던 것들 또는 나는 대수롭지 않게 봤던 거. 영화 끝났는 것보다 이제 끝났어.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는 마지막 장면 이거를 들춰놓고 영화 전체를 뒤로 가지 않습니까? 전체를 두고 이 영화 전체와 이 마지막 장면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죠. 영화 처음에는 시작할 때 흑백이라는 것, 음과 그 밝음이라는 것, 이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갔다면은 이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요. 이 영화 전체 부분과 이 마지막 부분이 또 좋게 비교될 수 있는 명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장면을 두고 명장면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도 레드는 뭐 수완은 좋았지만 그래도 나쁜 일은 뭐 잔인하거나 남을 뭐 죽이거나 뭐 그렇게 나쁜 일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 교도소 안에서도 서로 동료들 간에 화해를 하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했지만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죠. 레드는. 네. 그리고 어떤 또 저거에 보니까 앤디가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무혐의로 죄 없지만 죄를 쓰고 들어갔고 교도소에 들어갔고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약간 교화하거나 가르치거나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 어려움과 절망 이런 걸 견디고 그 순환과 고통을 견디고 자유를 찾아서 이렇게 구원을 뭐
받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앤디를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럼 뭐 그것도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예. 음. 흔히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장기대 박사 같은 경우 작은 예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 작은 예수라고 했는가 하면 장기려 박사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런 게 충분히 되거든요. 혹시 부산 사는 분들은 바로 그 장기려 박사의 숨결이 있는 지역에 산다는 거에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부산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부산에서는 왜 이렇게 이 도시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이미지화를 못 시켜내나 이런 생각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미지를 제대로 시켜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후세들이 아, 나도 장기려 박사가 될래라고 하는 이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좋은 사람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뭐 끝났습니다, 이미. 그러면 안타깝죠. 목사님, 이 영화가 처음에 음악이 이렇게 쫙 나오면서 이제 그 총을, 그 총에다가 총알을 막 집어넣으면서 위스키를 막 마시는 장면, 그게 그 영화 전체를 암시하는 걸로 저는 느꼈고, 그리고 어떻게 1950년대인데 이렇게 그 이제 부패, 그 당시는 요즘 사람보다 좀 순수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그렇게 부패되고, 보면 순진합니다. 아니. 인간은요, 예, 인간은 미개인이든 지금 현대인이든 여전히 그렇게 부패한 게 인간이고요. 인간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될 존재가 인간이라는 전제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느 시대니까 아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그렇게 보면 시대를 음, 너무 단순히 보는 겁니다. 인간을 깊숙이 못 보고 있는 거고요. 깊숙이 봐야 됩니다. 그렇게 그냥 제가 잘못한 거예요. 안 해요. 그러니까. 예, 자기 비자금 장부 예, 계속 관리시키려고 예. 그 저기 뭐야 죽여버리잖아요. 네. 그렇게 너무 제가 조금 좁게 봤네요. 네, 예. 어느 시대나 다 그래 같고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는 것을 보게 되면은 막 그렇게 입에 거품 물도 없어집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저하고 친한 분의 한 분은 얼마 전에 그 얘기, 자기는 요번 그 선거 끝나고 난 뒤에부터 일체 뉴스를 안 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5년을 내가 어떻게 지낼지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저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오히려 더 잘 보는데 뉴스를. 나는 안 보던 뉴스를 보기 시작, 사실은 보고 있거든요. 나는 안 보던 뉴스도 보기 시작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거는 저 나쁜 것들이 행편없는 짓거리 하는 것들을 보기 좋게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러니까 난 뉴스까지도 이제 안 볼래. 이거는요, 매우 회피적인 방식인데요. 이 회피하거나 도피하는 사람이, 도피자들이 세상을 구원했더라는 역사가 없습니다. 저는 특히 멜비를 그렇게 좋아하는 게, 허먼 멜비를 그렇게 좋아하는 게 참 불우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불우한 학교도 제대로 못 보았고 문학이라는 걸 배울 수가 없었어요. 혼자서 문학을 공부를 했고 또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기가 그 전에 몇 편 소설을 냈어요. 하이티에서 자기가 표류됐을 때 경험을 해가지고 소설을 냈더니 그게 잘 팔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했던 소설을 몇 편 내고 난 뒤에 나온 소설이 이 소설 모비딕을 쓸 때에도요, 정말 대단한 생각을 합니다. 뭔가 하면은, 왜 미국이라고 해서 그 영국인들이 긴 역사를 가졌고, 영국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요, 우리 영국 땅덩어리를 다를 셰익스피어하고 바꾸자 하면은, 우리는 셰익스피어를 하지 이 땅을 안 갖겠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영국의 셰익스피어, 영국인들이 생각하는 당연히 영미문학에서 셰익스피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다는 거죠. 그런데 멜빌은 생각은 뭔가, 미국이라 해서 셰익스피어가 못 나올 이유가 어디 있나? 내가 셰익스피어처럼 작품을 써내겠다고 한 작품이 이 작품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 그게 있나요? 한번 보세요. 당시에 1850년대에 미국이라는 건 참 형편없었습니다. 참 형편없었어요. 그 형편없는 거에서 거기에서
영국을 쳐다보는 것만 벌써 영어를 영국식 영어 쓰잖아요. 그럼 뭐 극진한 대접을 해줍니다. 자기는 딱 보면 저 사람은 영국에서 갔다는 금방 아니까요. 그러던 사회에서 내가 셰익스피어를 능가하는 작품을 미국인들 왜 셰익스피어를 못 내냐는 걸 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는데 지독실이 달라붙었습니다.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태평양을 두루 다녔고 그 다음에 어디 다녔다고 했죠? 도서관을 두루 다녔다 했습니다. 야, 참 멋있는 얘기입니다. 이 도서관은 거의 막 칩거하듯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매우 매우 가난하게 죽습니다. 왜냐하면 소설을 냈는데 3,000권인가 그렇게밖에 못 팝니다. 안 팔려요. 그리고 이 소설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게 소설인 줄을 몰랐어요. 이게 뭔 놈의 소설이 있다고 있어서. 그래서 문학의 축에도 못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빛을 보기 시작해서 지금 하다못해 누가 커피 장사를 하면서 스타벅스라고 이름 갖다 붙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작품에 워낙 매료됐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젊은이의 가슴을 들먹이게 하는 게 모비딕입니다. 그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전 세계에서 셰익스피어를 읽고 셰익스피어에서 감동되고 젊은이들이 막 이랬다는 사람은 거의 잘 못 봤어요. 거기에 비해서 젊은이들이 모비딕, 물론 그게 이제 무슨 뭐 만화를 읽었다든지 안 그러면 컴퓨터 게임을 했다든지 또는 이건 여러 번 영화로 됐습니다. 영화를 봤다든지 그러면서 이 모비딕에 감동된 젊은이들이죠.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무슨 희망이 나올 수 있을까? 그 자리가 바로 희망이 나오는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또 이 희망의 씨앗을 나는 벌써 황혼이 왔는데 그렇잖아요. 나는 이제 뭐 곧 오사마리 해야 될 텐데 일본 말로 오사마리 할 텐데 내가 뭔 희망을 안 해요. 희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은 내가 갖고 가다가 그 다음에 내 다음 사람께 그걸 또 넘겨줄 수 있는 게 희망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때 이 희망이 얼마나 멋진 겁니까? 그렇게 나는 생각에 지금 막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이제 얘기가 나름대로의 한국에서 독서라고 했을 때에 이때까지 실버를 독서로 해가지고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들어봤나요? 예를 들어서 실버를 무슨 누가 얼마 전에 이게 있었습니다. 글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께 글을 가르쳐 줬어요. 그렇게 해서 이 글을 배운 할머니들이 시집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에 실제 있었던 겁니다. 시집을 낸 적은 있는데 그러나 문학이라는 것을 실버에 있게 해서 성공한 예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 희망의 씨를 뿌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서 같이 희망을 갖고 가자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다른 얘기 한 5분만 더 합시다. 그러니까 목사님, 며칠 전에 우리 네. 손녀가 학원을 딱 가면서 할머니 피할 수 없으면은 즐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가서 잘 생각했다고 즐겁게 하고 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깊이 이렇게 생각할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실제 그 말로 하는 그 공부보다요, 어떤 거에서 특히 이제 할머니든지 어른들이 하는 경우인데요. 어떤 경우는 말로 하는 것보다요. 말없이 어떤 거를 행동을 해주는 것만큼 영향력이 클 수가 없어요. 제 경우인데 제가 어릴 때에 촌에는 이제 품앗이를 주로 하거든요. 뭐 심을 때 혼자 심는 게 아니고 이 집 우르륵 올라가서 하고 또 이쪽에 우르륵 올라가고 이러는데 그 못 심으러 가서 우리 아버지가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어릴 때는 되게 그게 불만이었어요. 뭔가 하면은 그 모심으로 갔을 때 하는 일들 가운데 제일 힘든 일이 썰애질이거든요. 그 소가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썰애질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가는 항상 거죠? 썰애질 마치나 논이나 간다고 그러죠. 예. 거기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맡아요. 서로 슬슬 눈치 보면 안 맡으려 그래.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걸 탑승 먼저 맡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좀 모자르는 줄 알았어요. 그때 생각에. 저렇게 할 게 아닌데. 그런데 그런 거라든지 또 그 다음에는 뭔가 하면은 이겁니다. 참 먹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 새참 나오면 새참 먹고 난 뒤에 잠시 앉아서 담배 한 대 피면 좀 쉽니다. 당연히 우리 아버지도 같이 새참 먹고 쉬죠. 쉬는데
제일 먼저 설거머니 일어 사는 사람이 항상 우리 아버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새참 같이 먹고 그랬으니까 내가 그 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어른들이 우리 아버지를 막 욕해요. 아, 저 영감탱이 지랄하고 있네. 좀 앉아서 쉬지.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제게는 되게 상처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아무 말 안 했었어요. 그냥 늘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오늘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 있는 큰 교훈을 준 게 우리 아버지의 부지런함, 성실함 그거였다고 하거든요. 저는 절대 머리 좋은 사람 아닙니다. 저보다 머리 좋은 사람 너무너무 많이 만나가지고요. 비교할 정도로 머리 좋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나마 사람 구실하는 핵심이 뭘까라는 걸 저는 찝어내 봤을 때 성실함 뿐이지 않는가. 이게 우리 아버지께 받은 교훈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아버지는 한마디도 마지막 날까지도 그 말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제게 깊은 그걸 줬거든요. 똑같습니다. 책 읽고 뭐 그런 것도 좋긴 한데 말씀을 어떻게 잘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 바로 이런 게 더 큰 교훈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니요, 뭐. 자, 오늘 촬영 대부분 이제 이 촬영을 해보면 아 좋은 작품이 나오겠다. 이거는 막 하면서 고민될 때가 있어요. 이거를 또 편집하려면 애먹겠네. 어디서 어떻게 자르지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1시간 한 반 정도 촬영했는 것 같은데요. 1시간 반 촬영된 거를 제가 이제 편집을 해야 되겠죠. 편집을 하긴 할 텐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함께 해주신 참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목사님, 네, 그러면 우리 지금 8월, 9월 이제 방학한다고 했는데요. 네, 네. 이 영화를 보고 이렇게 디스커션 하는 거를 네. 그 이후에든지 그 전에든지 얼마만큼의 한 번씩 하면 좋을까요? 저는 2주보다 시간을 좀 더 많이 하고 책도 보고 영화도 여러 번 보고 그리고 디스커션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요. 저는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다른 여러분이 분들도 내세요. 뭐 여러분이 내세요, 의견을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예. 예.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게 계속 많이 생각해야지 될 거거든요. 저는 두 주일에 한 번씩 영화를 보고요. 목사님 추천해 주신 영화를 보고 저희들이 뭐 한 번 보든지 두 번 보든지 한 다음에 목사님이 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다시 또 한 번 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 여러 번 보고 책 보고 난 뒤에 이제 마지막에 한 번 하는 것보다 중간에 그렇게 한 번 하고 난 뒤에 우리가 다시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면은 그 중간에 장면이나 뭘 한번 하는 거예요? 아니, 그 한 번. 두 주에 한 번씩 영화를 우리가 이렇게, 감상, 이렇게 토론을 하고 난 뒤에, 예, 예, 토론하고, 토론하고. 아니, 목사님이 어떤 점을 어떻게 뭐 하라는 것을, 이렇게 해 주신 다음에 다시 영화를 보면 우리가 그 처음에 한두 번 봤을 때 보지 못한 것, 다른 사람이 본 거, 이런 것을 한 번씩 우리가 이렇게 새기면서 다시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한 좋습니다. 달에, 그러니까 2주에 한 번씩 영화를 하자, 이제 요 얘기고요. 좀 전에 이제 그 설명을 듣고 난 뒤에 그 다음 얘기는요, 혼자서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영화도 영어로 되어진 영화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남들은 한두 번 보면 될 거를 저는 10번을 봐야 돼요. 영화를. 자막을 해놓더라도 자막 읽고 나가면 따라가기 힘들어가지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렇게 힘들게 영화 공부를 했는데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 되더라고요. 남들보다 학생들 얘기해 보면은 제가 이 얘기 했나요? 내 자랑이라서 얘기 안 했는 것 같기도 하고 얘기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마지막 페이퍼를 낸 거에 대해서 그 이제 시험을 치는 게 아니고 이제 페이퍼를 내거든요. 마지막 페이퍼를 낸 거에 대해서 교수가 카멘트를 밑에 달았는데 이거를 다른데 기고를 했으면 좋겠다. 아깝다.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처음 얘기하셨어요, 아, 목사님. 그래, 처음 했나요? 예. 예. 제가 이런 자랑을 낯뜨거워서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싶은 그거였어요. 그 카멘트를 그렇게 이거를 다른데 좀 기고하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페이퍼를 냈어요. 그래서 그게 많이 왜 그래?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예, 보는 게 중요한 것 그러면, 같아요. 예, 잠깐만요. 그러면 2주에 한 번은 좀 그렇죠. 너무 2주에 빠르지 한 번 않나요? 빠르다고요? 네. 모르겠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정하세요.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얘기가 제가 이랬기 때문에 남들보다
영화를 보는 독특한 뭘 가질 수 있었다는 걸 염두에 두셔서 여러분 또 이 수업 끝나고 난 뒤에 오늘 수업 끝났다 해서 쇼생크 탈출은 나하고는 영빠이야가 아니고 이것들을 다시 하면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정말 달라질 겁니다. 정말 달라질 테고요. 제가 이제 누누이 얘기했지만 제가 추천하는 영화가 뭐 어쩔 수 없이 가끔은 좀 그러기는 하지만은 상당히 수준 있는 것들만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믿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예. 그럼 이제 빨리 보내주세요. 예, 보내더라. 하여튼 끝내라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보내달라. 아니요, 아니요. 나 빨리 끝내라니 깜짝 놀랐어요. 빨리 다른 좋은 영화 보고 싶어요. 또 허영화 있잖아요. 허는 아직 이릅니다. 예. 아직 예. 예. 세 개를 아직 보내주셔가지고 예, 한 네, 번은 아직- 보기는 했는데, 예, 네, 예. 아직 하기는 이르고요. 왜냐하면은 벌써 허에 대한 것처럼 문제되는 부분들이 등장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있다가 제가 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이제 제가 늘 살아오는 방법이기도 한데 부정적인 얘기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인류라는 게 인간 사람이라는 게 다른 동물에 비해서 나약한 존재로 출발되잖아요. 그런데 얘가 그동안에 살아나는 특징이 뭔가 하면은 이런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귀 기울이게 된 DNA를 가진 자들만 쭉 이렇게 살아남아서 그 DNA를 우리가 물려받았어요. 얘기가 되죠? 괜히 겁 없이 함부로 나갔다가 맹수들께 잡아먹혀 주고 겁 없이 앞섰다가 죽고 이렇게 된 거에 비해서 항상 주의하고 무슨 부정적인 것에 귀담아 들을 줄 아는 DNA가 우리께는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회에 와가지고는요, 그 DNA가 저는 안 좋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무슨 뭐 할 때 좋은 뉴스보다는요, 나쁜 뉴스는 사람들이 금방 그래? 그래? 이렇게 되어집니다. 특히 운동권이나 또 요즘은 운동권 내 나쁜 짓 하는 것보다는 요즘에 들어서는 이렇게 봅니다. 꼴보수들이 나쁜 짓 하는 게 더 나쁘다고 봅니다. 그게 보면 대부분 부정적인 걸 것입니다. 그 중에 또 지난번에 제가 비판했던 목사인데 곧 AI는 거품이 꺼질 거다. 또 그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거 보고 이러니까 세상이 안 된다는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눈에 띄니까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요즘 사회는 오히려 이같이 도전한 멜빌처럼 제가 그래서 히브리스라는 거 얘기했지 않습니까? 첫 주제가 이 소설에 나오는 그 주제가 히브리스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도전하는 게 돼야 됩니다. 죽는지 뻔히 합니다. 바다가 위험한지 뻔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하는 어떤 그게 돼야 되거든요. 자, 요즘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네. 보면은 양자 네. 물리에 대해서 강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또 보면 의외로 재밌어요. 네. 세바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추천할 만한 좋은 저 유튜브를 봤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좋습니다. 좋았어요. 예, 예. 그런데 그 양자 물리학이 나온 지 요즘 나온 게 아니고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아마 오래됐더라고요. 예, 1940년, 50년 이때쯤 돼서 그게 발표될 겁니다. 그렇게 돼주는데 왜 요즘 들어서 자꾸만 그렇게 되는가 하면은 이 양자 물리학이 갖고 있는 파괴력을 이제 우리가 직접 체험하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파괴력이 될지 모릅니다. 제일 먼저 미국이 만든 양자 컴퓨터입니다. 앞으로 컴퓨터는 이제 양자 컴퓨터가 될 겁니다. AI랑 양자랑 접목이 돼가지고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향을 예, 예. 좀 잡아주는 것 같아서. 예, 속도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예. 정도의 뭐 몇백 배, 뭐 이런 식으로 몇백 배가 아니고 몇만 배가 컴퓨터 속도가 빨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컴퓨터로 해낼 수 있는 일이 어마어마한 일이 되어지는 게 양자 컴퓨터거든요. 그런데 양자 컴퓨터가 미국에서 이제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실제 돌리는데 이 양자 컴퓨터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뭐 극저온을 유지시켜야 되거든요. 극저온을 유지시키는 방식이든지 이런 거에서 워낙 큰 거기 들어서 그러는데 저는
늘 과학이 그렇게 했듯이 원래 오늘날 우리가 쓰는 컴퓨터도요. 처음에 만들어진 컴퓨터가 ENIAC이라는 컴퓨터가 만들어졌는데 3층 건물 높이였습니다. 그런데 3층 건물 높이를 지금 요만한 휴대폰 안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보다 그때 만든 것보다 더 좋은 성능으로. 그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면 참 가슴 벌렁벌렁 합니다. 예. 그래서 김진호 목사님이 천국이 좋다 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에 궁금하잖아. 더 살다가 가야 되지. 얼른 급히 갈 일이 없지 않나고 이제 그 얘기했어요. 맞아요. 천국 급히 갈 일은 없습니다. 예. 자,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바른 깨우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